자, 지금부터는 조건부 확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조건부 확률은 이미 앞에서 확률의 개념 정리를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서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에 대한 유형 정리와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시험에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다룰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뭐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해달라. 확률은 이게 됐죠. 자,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 배경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A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B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한 개의 질문을 할 때마다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달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려준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한다면 결국 완성되는 그림은 어떤 게 나오지?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S 이렇게 된다 했어요. 자, 그럼 현재 이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여기가 A, B, 요건 B가 되겠죠? 예, B.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C하고 D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말로 할 게 아니고, 이건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말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나의 표를 주면 어떨까? 표를 준다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 봅시다. 현재 여기는 A입니까? A 여집합. B입니까? B의 여집합.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와 B의 교집합은 small b. A에는 있지만 B에 없는 것은 여기는 small a. 그 다음에 B에는 있지만 A의 여집합은 여기가 바로 C. 이렇게 D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표와 현재 보면 이 왼쪽에 이 벤 다이어그램과 오른쪽에 있는 표는 어떻다? 상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 문제를 쉽게 줘야지 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문장을 싹 다 빼버리고 바로 표를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게 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과연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2번 문제가 있죠. 자,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개념 정리는 40페이지에다가 유형의 맵을 이용해서 정리해 두시고 41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 A와 지역 B에 대한 국토, 문화, 탐방,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라고 보여줬어요. 자, 그랬는데 학생 중에서 임의 선택한 한 명이 지역 A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B라는 것을 희망했을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를 희망한 학생이 기준인데 A를 희망한 학생들이 이렇게 되죠. 자, 요때 센스는 이거 180이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두 개를 쪼개서 140 더하기 40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분자의 값이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B를 희망한 학생은 누구냐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140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정리하시면 18분의 14 10을 약분했습니다. 정답은 9분의 7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현재 이 쉬운 내용은 내가 알고 있다면 이게 맞구나 라고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20년도 수능 문제인데 어느 학교 학생에게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도에 참여한 학생은 문화체험과 생태연구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요. 각각의 체험활동을 선택한 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표를. 그랬더니 참가한 학생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사람이 여학생일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생태 연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바로 얼마냐 하면은 60과 50이다 라고 해서 60명과 50명을 합해 주시고,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분자의 값인데 여학생일 확률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50, 그러면 정답은 11분의 5다. 이렇게 짤막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설명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바로 이런 컨셉의 첫 번째 구성이다라는 거 확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정리입니다. 앞에서 표를 봤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본이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면 데이터를 제시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생활 문제긴 해요. 실생활 문제는 맞는데 그 컨셉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실생활 문제는 맞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즉, 주사위를 굴린다, 동전을 튕긴다, 공을 뽑는다, 이런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하냐면 데이터를 제시해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각각의 수량이 얼마냐. 그쵸? 각각의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이라는 양을 제시해 줄 거고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율값, 몇 대 몇이라는 내용들 또는 확률값을 너에게 제시해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라든지 혹은 퍼센테이지에 따른 비율값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인 거야. 아, 만약 문제를 읽었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수량만, 전체적인 차지하는 양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비율이나 확률의 언급이 뜬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조건부 확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조건부 확률만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요. 조건부 확률만 가질 수 있는 특성,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어디가 나오냐? 방금 설명했었던 이 문장 중에서 바로 이 배경을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의 배경을 정리해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뭐 해라? 최적화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정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벤 다이어그램에 표기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내가 필요한 게 뭔데?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S를 잡아준다면 그 중에서 A, 그 중에서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필요한 내용들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개만 있어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근데 보통 4개를 주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2개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4개를 구하면 가장 퍼펙트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적어준다면 이것 또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현재 S라는 집합 만들 때 A하고 B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는 표를 줬다면 두 번째에서는 수량과 확률, 비율을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이 분포도를 알아와라 라고 출제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캡처 한번 딱 따신 다음에 필기 정리 꼭 해주시고요. 바로 연결해서 우리 3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3번 문제 왔더니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40명이 있대요. 남학생이 몇 명입니까? 60명이 있어요. 자, 수량을 공개했죠? 그렇다면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4,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6입니다. 아직 선생님이 일부러 약분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통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어느 학교 전체에서 축구와 야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죠? 바로 7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 또는 분수값, 비율값 이런 거 줄 수 있는 건 오직 조건부 확률 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0분의 7이야.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얼마지 했더니만 10분의 3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남학생, 야구 또는 축구 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의 여학생이야.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축구야, 야구야.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 단어가 나왔던 게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명을 뽑았을 때인데 그건 뭐야? 전체 중에 뽑았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 확률 아닌 거야. 자,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이다. 그럼 여긴 남학생이고 여기는 축구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P축구 교집합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5분의 2 다른 말로 하면 10분의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4라는 것은 여기가 바로 10분의 4입니다 라고 설명이 돼요. 그렇다면 축구는 10분의 3이 될 것이고 남학생은 10분의 2가 될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10분의 6, 10분의 9니까 여기가 바로 10분의 1 설명하면 전체 어떤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때 문제 주는 것은 야구를 선택한 한 명이, 야구 중에 한 명 선택한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야구를 선택했습니까? 그럼 야구는 뭐예요? 축구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축구가 아닌 부분.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2 플러스 10분의 1. 여기는 기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여기는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그러면 중에서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이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부 확률의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요걸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3분의 1.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016 수능입니다. 자, 어느 회사 직원은 전체 몇 명이면 60명이 있어요. 각 직원의 학생은 직원들은 전부 다 A 부서하고 B 부서에만 있네요. 근데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체를 공개했으면 확률 구할 수 있잖아. 60명 중에 20명, 즉 3분의 1. 현재 40명, 60분의 40, 3분의 2. 여기 정리해도 돼요. 아니면 6분의 4, 60분의 40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 회사의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이게 중요해요. 자, 직원의 50%가 여성입니다. 뭐 나왔어요? 수령도 나왔지만 퍼센티지 나왔죠.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A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야. 즉 2분의 1이야. 또는 10분의 5라고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했더니 여성 직원의 60%가 현재 B부서에 속해져 있어. 그러면 현재 여성 중에서 B라는 부서에 속할 확률은 10분의 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60명 중에 선택한 한 명이 B부서에 속해져 있을 확률이 P다. 60명 중에 선택한 한 명이 B부서에 속해져 있다.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은 P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풀지 할 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쓰라고 했죠.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의 해석을 해보면 S, A,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여성 이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뭐죠? 하면 A 교집합 여성 이게 될 거고요. 여기는 A 교집합 여성이 아니다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A가 아닌 여성, 여기는 A가 아닌 남성, 즉 여자가 아니다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의 표현을 잘 보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조건부 확률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뭐가 아니다? 조건부 확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 문장을 줬다면 이 문장에서 뭐 해라? 조건부 확률을 다시 분리해달라 이 뜻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뭐지 하면 P A분의 P 여자 교집합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5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살짝 좀 지울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P 여자 교집합 A는 10분의 5 곱하기 PA네. 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렇다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10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30분의 5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30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설명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거는 P 여자분의 P 여성 교집합 B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는 P 여성 요 자체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푸는 거야 지금.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죠. 이거는 뭐야 하면 P B분의 P 여자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B의 확률은 얼마냐면 현재 이것이 P니까 요 말은 P 여자 교집합 B는 현재 P 곱하기 PB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B가 뭐냐? 그럼 3분의 2다. P 곱하기 3분의 2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값을 구해준 거야. 자, 그렇다면 여자는 뭐냐? 현재 요것은 무슨 뜻이야? 여성이라는 건요, 어차피 A 부서에 있든지 아니면 B 부서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요 교집합의 확률을 가져와라. 확률에 연산할 때도 했지만 기본적인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확률의 값을 통으로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집합의 활용에서는 바로 부분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 해준다면 여기는 얼마야? 하면 약분해 볼까 살짝? 그러면 요거는 얼마 나오니? 현재 6분의 1이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A 교집합 여성은 6분의 1. 여기는 3분의 2P. 여기는 그 중에서 여자 교집합 B니까 3분의 2P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거 살짝 위아래 6을 곱해주면요 1 플러스 4P. 여기도 4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얼마였냐면 10분의 6, 즉 5분의 3과 같더라 라고 문제가 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20P. 여기는 3 더하기 12P. 그렇다면 8P는 3, P는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0P는 얼마냐? 라고 하면 80 곱하기 8분의 3이 되면서 정답은 30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얼마만큼 앞에 있는 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라는 걸 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데이터를 항상 최적화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매핑이죠. 조건부 확률은 시험에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어느 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은 360명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학생은 A하고 B라는 체험학습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집니다. 남학생은 몇 명이냐면 90명, 여학생은 70명. 합쳐주면 160명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상황 정리해보니까 B라는 건 역시 200명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현재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쵸? 그 사람이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다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내가 X 잡아주면요 여기는 200-X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B를 체험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뭐냐? 즉 나는 360명 중에 보는 게 아니고 200명 중에서만 보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200명 중에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5분의 2다 이 되겠죠. 그러면 X라는 값은 200 곱하기 5분의 2. 정리하시면 5, 4, 20 정리해주면 80명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80이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하면 12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여학생 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학생 수 여기 있는 70명에다 밑에 있는 120명을 합쳐서 정답은 190명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인 거 알지? 하면은 앞에 있는 표를 줬을 때. 두 번째는 현재처럼 실생활 문제긴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데이터만을 제시했을 때. 데이터만 준다는 것은 결국 수량,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율, 확률, 또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분수값이라든지 아니면 몇 대 몇이라는 비율값을 준다면 퍼센테이지 관련된 거죠. 이런 거 준다면 무조건 다 조건부 확률이구나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배경에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실생활 문제, 행동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데 여러분들 교재 45페이지 실생활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실생활 문제인데 앞에서는 데이터를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행동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신경 쓸 부분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일단 배경을 깔아 주겠죠. 그 다음에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요때 이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B가 될 때 A일 확률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표본 공간인데 표본 공간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제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표본관 내용이 뭐지? 하면은 바로 중요 포인트, 바로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적화 정리라는 것은 내용 확인이 꼭 되셔야 되는 게 좋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해 본다면 나는 이렇게 S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본 공간은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B의 내용이 뭐지? 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PA 바 B가 뭐야? 라고 하면 PB분의 PA 교집합 B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이 PB도 결국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PB라는 것은 PA 교집합 B 그 다음에 PA 여집합 교집합 B 중에서 PA 교집합 B구나 라고 설명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바로 제한 상황이 반드시 낄 거다. 그러면 제한 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주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건 A를 구할 때도 이 사건은 철저하게 B 안에 있는 A만 다룬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달 평가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여기에 1과 2와 3과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은색 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3, 4, 5, 6이 있어요. 3, 4, 5, 6이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공 8개가. 현재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현재 꺼내는 시행을 한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8컴비네이션사 전체가 수 구할 수 있는데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같은 공이 있었을 때, 일치했을 때 오케이, 꺼낸 공 중에서 검은 공이 몇 개다? 2개다 설명했어요.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4개를 꺼냈다가 아니고 일치했을 때라는 과정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달라. 그럼 일치라는 건 뭐예요? 하면은 바로 3, 3이 같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4, 4가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3과 4가 동시에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보면 3이 일치. 3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4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 4가 일치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뭐 한다? 3과 4가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를 한번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 3, 3이 일치해요. 일단은 그 2개를 뽑아놓고 생각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겠죠? 그럼 6 컨비네이션 이하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3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이 중에는 4가 일치하는 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으로 4가 일치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일단 4를 뽑아놓고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하지만 그러다 보면 3과 4가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요 3, 4니까 3, 3, 4, 4. 토탈 몇 개냐면 4개니까 그 한 가지를 빼주자.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는 6, 5, 2일까? 여기도 6, 5, 2일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요거 오늘 약분 안 되죠? 요거 3 되면서 15, 15니까 30 마이너스 1은 29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분모가 차지하는 값은 29가지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때 검은 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현재 3이 일치하는데 4가 일치한다. 그럼 생각해보면 첫 번째 3이 일치하는 경우다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3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미 얘가 3, 3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1과 2와 4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4하고 5하고 6이 있는 상태야. 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중에서 이제 뭐 해야 돼? 2개를 뽑아야 돼. 왜냐면 이미 나와 있는 게 요거하고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맞죠? 자, 요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검은 거 하나 더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설명을 좀 한번 쉽게 해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나는 그렇다면 만약에 요 4가 안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4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만 나오겠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야 하면 이 컨비네이션 1. 그러면 여기선 4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4, 5, 6 뭐가 나와도 상관없잖아 라고 하니까 결국 3 컨비네이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검은 공이 2개가 나와라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미 하나 나왔다면 여기서 무조건 하나 꺼내시고 여기도 하나 꺼낸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가 플러스. 아니야. 그러면 요번엔 뭐겠다? 야, 내가 왜 빠져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4가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만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토탈 6가지. 2, 3은 6,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가지야? 그럼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3은 일치하는데 and 4는 일치하지 않아. 이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준 거예요. 다음 둘. 그러면 3은 일치했는데 4는 일치하지 않아 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일치하지 않고 얘는 일치하는 경우야 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입장 바꿔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하면 8개가 나올 거야. 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3도 일치하고 4도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3, 3, 4, 4니까 이미 요거는 전부 다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구할 때는요, 여기는 3이 일치하는 경우만 따였기 때문에 4가 일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 3과 4가 동시에 일치하는 게 겹치기 때문에 한 번을 뺐던 거고, 여기서는요, 뭐 했어요? 3은 일치하지만 4는 일치하지 않아.
4는 1차지만 3을 1차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벤대엄 따진다면요. 요거 하나 구하고요. 가운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가운데를 얘로 채워주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질문할 학생들이 있어서 3일치, 4일치.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여기만 구한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여기만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 번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입니까? 하면 8 더하기 8 더하기 1 나오면서 정답은 17이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9분의 17. 그래서 P 플러스 Q라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거 46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일치, 불일치 이런 설명들이 나올 때는 항상 수영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 알았죠? 예. 자, 학생들이 보통 작년 6월달 문제인데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앞에 있는 확률 과정을 꼼꼼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 과정 손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7번 문제 가는데 현재 좌표 평면 위에서 원점 A가 있어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절 한 분에서 앞면이 나오면 A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길 거고요. 뒷면 나오면 위로 옮간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시행을 반복해서 A좌표가 X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멈추면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은 현재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X좌표가 1일 확률이 뭐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Y좌표가 3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왔을 때가 언제야? X좌표 1인 게 언제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문제에서 보면 나는 X좌표가 3이 돼도 멈출 거란 얘기야. 그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 온다는 건 여기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이미 진작에 X가 얼마냐면 3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에서 옆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거꾸로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가는 거, 여기서 가는 거, 이 방법은 한 가지죠. 여기서는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잡아서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현재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데 1번과 2번과 3번의 확률 중 이 1, 2, 3번 중 그 중에 2번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제 1, 2, 3을 풀어보는데 첫 번째, 여기까지 오시려면 두 번 중에서 여기까지 일단 두 번만에 와야 되죠? 두 번 중에서 두 번 다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두 번이 뒷면, 앞면은 0번. 아,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까지 오는 건 뒷면이 두 번, 앞면 한 번. 그러니까 세 번 중에 뒷면 두 번이다. 그러면 뒷면 두 번, 앞면 한 번. 8분의 3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안 깜빡했어요. 여기다 살짝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위로 간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에도 시행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준다면 여기는 16분의 3, 여기는 8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4번 중에 2번 나와라. 그러면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2승.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로 올라가라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붙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2의 5승1이기 때문에 32. 여기는 4, 3, 2, 1 약분하시면 6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통분 한번 해볼까요? 하면 2, 3은 6, 여기는 1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그러면 16분의 2잖아 라고도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3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신다면 얼마 나오겠어요? 싹싹 지워준다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왜 여기서 이것만 나오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 확률의 합이 1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도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확률은 여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16분의 8이라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16분의 8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것도 각각 16분의 8 합치면 16분의 16이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었다. 그래서 정답 어렵지 않게 우리가 3번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019년도 6월달 평가원의 최고 난이도 문제 30번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과정인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펜 놓으시고요. 집중. 자연수 n이 3보다 작거나 커요. 근데 집합 a가 있는데 a가 x, y야. 근데 이런 대소 관계가 있어요. 자,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건요. 모르는 문자가 총 몇 개야? 하면은 x와 y와 n까지 토탈 3가지의 문자를 모르겠어요. x, y는 자연수고요. 집합 a에서 이미 선택한 한 개의 원소 a, b. 오케이. 그러면 이 뜻은 1, a, b,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요 과정에서 b가 3의 배수일 때 a와 b가 같을 확률이 9분의 1이다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b가 3의 배수다. 근데 a하고 b가 같아야 돼. 예. 근데 그것이 9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 확률 9분의 1일 때, 자, 밑줄 쫙 끄시면요. 모든 자연수예요.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n값이 하나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n값이 하나가 아니네? 이 뜻인 거죠. 그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요런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쵸? 왜 이해가 안 갈까요? 바로 이 n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는 나중에 이 현재 경우의 수, 확률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수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네? 또는 우리 지수와 로그 중에서 이 수체계 문제 나올 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해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예시문을 꼭 만드세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Yes. 그러면 이 상태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상태만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직접 뭐 한다? 숫자를 넣어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킬러 문항을 푸는 팁이에요. 아, 그래? 근데 n이 3보다 작거나 크댔지? 그럼 n 대신 한번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b가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작은 것 중에서 3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3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b는 3밖에 없죠. 그러면 a는 얼마야? 1부터 3 사이니까 1, 2, 3이 있다는 거야. 특히 요거 일치 불일치 나왔죠. 이거 바로 수영도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니까 같은 거는 뭐? 요거 하나. 그래서 이 확률은 얼마야? 하면 3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은 9분의 1은 아니잖아요. 예. 바로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n이 4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도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b는 몇이에요? 이거 3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풀이 과정도 a가 1, 2, 3이 될 거고요. 같은 확률은 얼마냐면 3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모든 자연수 n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이 3일 때와 4일 때가 값이 똑같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꼭 3, 4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 더 해봐서 n이 5인 경우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 준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b는 얼마야? 그러면 3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1, 2, 3이고 같은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라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3, 4, 5가 전부 다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 써보시는 거예요. n이 6이면 어때? 그러면 이때는 1, a, b,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b가 될 수 있는 게 3하고 b가 될 수 있는 게 6이 생기는구나. 처음으로 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1, 그럼 3이면 어떻게 돼? a는 1, 2, 3. 그쵸? 여기는 몇 개야? 하면은 b는 얼마? a는, b라는 것은, a는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6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전체가 할수록 몇 가지인데? 이게 중요하죠? 잘 들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표본관 중요하다 했죠? 그럼 표본관이 몇 개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몇 개예요? 그러면 9개의 원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3개, 여기 있는 거 3개, 여기 있는 거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몇 개씩? 그러면 1개씩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야? 하면은 9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죠. 아깝게 틀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라면 n이 7인 경우와 n이 8인 경우도 똑같이 확률은 9분의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7, 8 해봤자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6밖에 없으니까. 동일하겠죠? 결국 n이 3, 6, 9, 12, 15 이렇게 흘러가겠군이라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잡으면 연속하는 2개의 수도 현재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거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싹 지우고요. 자, 요 예시문 꼭 책에다가 필기를 꼭 남겨놓으세요.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만약 n이 3k라면 이 잡아주는 거야. 첫 번째 n값 찾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국 1, a, b, 그 다음에 여기는 3k가 될 거야. 그러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요. 3, 6, 9 해서 어디까지? 3k까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 첫 번째 b가 3이라면 이때는 a가 1에서 3까지, b가 얼마라면? 6이라면 그러면 a는 1부터 6까지, b가 9라면 a는 1부터 해서 9까지. 자, 흘러가서 n번째는 b가 k라면 3k라면 k로 잡아주면 되겠죠? k라면 k번째는 b가 3k라면 이때는 a가 1부터 3k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다면 그때마다 각각 몇 개씩 나와? 하면은 1개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해서 3k까지. 그럼 그때마다 몇 개씩? 하나씩이 나와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도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개수 몇 개야? K개. 그럼 여기도 K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한다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K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K, 현재 3으로 뽑아준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K까지 합이야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결과는 K, 3 곱하기 요 값은 2분의 n 플러스 1값 이게 될 거고, 요 약분하신다면 3의 k 플러스 1분의 2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9분의 1, 즉 18분의 2와 같다. 왜냐면 요 분자를 맞춰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의 k 플러스 1은 18, k 플러스 1은 간단하게 얼마예요? 15가 나오겠죠? k 플러스 1은 6이 되겠죠? 6. 그러면 k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5가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자, k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n이니까. n 이퀄 3k면 얘가 바로 15야. 이 되는 거야. 자, 처음은 나온 게 15야. 그러면 15가 된다는 건 그 다음에 이웃하는 15, 16, 17이 다 된다 뜻이겠죠? 자, 이거의 합 얼마입니까? 바로 48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학생들이 이 조건부 확률이 어려웠던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럴 때는 항상 제한 범위가 있으면 항상 이해가 안 될 때는 꼭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표본관이 제일 중요했다고 했단 말, 표본관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이 조건부 확률의 내용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통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